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가치가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원자재 또는 글로벌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달러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러 지수는 세계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6개국 통화를 하면 유럽연합의 유로가 한 57%, 일본 엔 13.6%, 영국 파운드 한 12%, 캐나다 달러 4.2%, 스웨덴 크로나 4.2%, 스위스 프랑 3.6%, 이렇게 6개 통화, 선진국의 통화죠. 이런 거 대비 달러의 가치를 갖고 지수화해서 만든 것이 달러 지수입니다. 이것은 1978년 3월을 갖고 100으로 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달러 지수의 움직임 모양입니다. 73년도가 있겠습니다. 이때를 이제 100으로 놓고 이제 6개국 통화를 갖고 이렇게 해서 달러를 갖고 지수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197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진국 6개국의 달러 가치를 하다 보니까 2019년인 현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연방 그 준비 제도에서는 또 다른 달러 지수를 갖고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선진국만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 중국 같은 브릭스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품이 다른 나라의 상품과 비교되는 방식에 따라 야 대비 달러 가치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달러 지수가 무역 가중치 달러 지수입니다. 트레이드 웨이트 달러 인덱스죠. 이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 대비 무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는 유전이 오리지널 달러 지수는 일반 1등이었지만 여기서는 중국이 22% 1등입니다. 두 번째가 유럽 연합이 17%, 멕시코 12.6%, 캐나다 12%, 일본 6.3%, 한국이 무려 6이네요. 4%입니다. 영국 3.8%, 대만, 스위스, 인도, 브라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을 갖고 이렇게 지금 현행 그 세계 경제 국가 비중에 따라 무역의 그 상대 가중치를 둔기 무역 가중치 달러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애환 전략가인 스티븐 젠의 이론인데요.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의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달러는 모두 반사 이익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달러 스마일 이론은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으로서 위험 회피 반사 이익이 있고 또 미국 경제의 상승으로 반사 이익을 동시에 가진다는 겁니다. 이 달러가 소위 손해를 보는 그 약세가 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강한데 미국만의 경제가 침체될 때만 이럴 때만 달러가 그 약해지고 나머지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 이익이 강할 때는 그 달러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강화되는 이익을 또 취하고 또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또 달러가 올라가는 이런 두 가지 반사 이익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온리 달러가 이제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미국만이 경제가 안 좋을 텐데 이거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러는 무조건 이익을 가진다는 것이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한번 원문에 가서 한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 스마일 시어리입니다. 요, 요 그림이 이제 방금 전에 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이 소위 말하면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오나 이럴 때 안전자산으로서 일단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미국만의 어떤 아까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미국만의 경제 위기가 올 때는 이렇게 약해지는데 결국은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가 강해지면 또 달러로 다시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뭐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그 달러는 소위 그 리스크 에버전, 소위 말하면 안전자산으로서 강해지고, 시나리오 2는 그 아까 미국이 이제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는 더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미국의 경제 성장이 되면 달러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 달러는 모두 이익을 가진다는 것이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의 관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바 차트는 UUP, 달러 지수 1배 레버리지죠. ETF고, 그 다음에 녹색 선은 그 GLD라 해서 금 1배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한번 상관관계를 봐보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 금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좀 예외적으로 달러 지수가 상승하고 금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네요. 또 그 달러 지수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 금 가격은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또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시작하면 금 가격은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금 가격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완전히 그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은 반대 관계이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또 다른 원자재는 은 가격과 달러 지수와의 관계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은 가격은 올라가는 이렇게 경향이 있죠. 여기에서는 달러 지수가 올랐는데도 이렇게 은 가격이 오르는 예외적인 상태가 발생해야 했습니다. 또 달러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은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하고요. 또 달러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은 가격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은 가격은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은도 아까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 지수와 은 가격은 반대, 즉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은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격이 달러로 표시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자재와 달러 지수는 반비례 가격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달러 지수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은 중국, 한국, 대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같은 개발도상국의 주가를 갖고 이머징 마켓 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달러 지수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한데, 요거는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요 예외적으로 또 상승하네요. 또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또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100%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달러 지수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에 있던 자금이 미국으로 다 회귀하는 이런 성향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지수와 미국 S&P 500 지수와의 관계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S&P 500 지수가 좀 이렇게 약간 침체 상태냐? 이렇게 특별한 게 없네요. 또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S&P 500 지수도 상승을 하고, 이때 또 달러 지수 상승할 때 S&P 500 지수는 오히려 하락을 했네요. 또 달러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S&P 500 지수는 또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S&P 500 지수는 상승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달러 지수와 미국 S&P 500 지수는 큰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달러 지수와 S&P 500 지수는 별 관계가 없다. 어떤 아까 이머징 마켓 국가와는 크게 다른 현상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와 원자재 가격의 관계입니다. 아까 금이나 은 가격에 보다시피 금, 은, 구리, 아연, 니켈, 원유, 천연가스 등 모든 원자재는 가격이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떨어질수록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지수와 원자재 가격은 반비례 관계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달러 지수와 글로벌 증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 차트에서 보다시피 달러 지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역학관계를 잘 보면 전 세계 국제 투자 자본의 한 50%는 미국 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지수가 상승하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투자한 자산이 한 차선을 볼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선을 입지 않기 위하여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이머징 마켓 국가 주식을 매도하여 미국으로 회수하려고 합니다. 또 달러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본을 빼서 한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머징 마켓 주식을 갖고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진국의 경우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달러 지수의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아까 미국 S&P 500 지수와
달러 지수 관계에서 보듯이 뭐 달러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미국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달러 지수가 오를 때가 아까 달러 스마일 이론에서 그 미국 경제가 좋아서 달러 지수가 오를 경우는 미국 주가가 더 오르기도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그 주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오르면 그 글로벌 증시는 뭐 선진국이나 미국은 별 상관이 없지만 특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가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 안 좋다. 달러 지수가 하락했을 때 뭐 선진국이나 미국은 별 상관이 없으니까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달러 지수가 하락해야지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지수와 글로벌 증시도 아까 원자재와 같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 지수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자재 가격이나 글로벌 증시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달러 지수가 계속 또 상승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할 때는 달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그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이 달러 상승 이론, 소위 말하면 달러 스마일 이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와 세계 경제, 특히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증시와 달러 가치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